사실은 이전 영상에서 한번 MSCI 관련된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따로 찍지 않고 본격적으로 편입이 되었을 때 그때 변동성 구간에 집중을 하자라는 마인드였는데요. 우연하게도 이러한 기사를 확인을 했고 이러한 자극적인 워딩을 본다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내용을 다 읽어보고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거든요. 마치 제목만 보면 주가 급등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것처럼 독과 딜레마인 것처럼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점을 제가 좀 면밀히 답변을 드릴게요. 일단 MSCI랑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란 세 개의 주가 지수입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 펀드의 95% 이상이 MSCI를 참고하고 추정하고 있고요. 2월, 5월, 8월, 11월마다 1년에 4번 리밸런싱을 합니다. 통칭은 MSCI라고 부르는데 각 국가별로 따로 있고요. 이머징 마켓별로 따로 있고 그리고 선진국들 따로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MSCI 코리아도 따로 있어요.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게 일장이 지금 삼성전자겠죠. 삼성전자가 거의 엄청 큰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그 아래 뭐 하이닉스 등등의 대장주들 이렇게 있고 아래로 쭉 수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결국에 여기에 포함되는 종목들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냐면요. 우리나라의 경제 생태계를 잘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MSCI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자세히는 모르지만 관심은 있는 사람들, 투자 의향은 있지만 자세히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알아갈 때 제일 먼저 접하는 게 MSCI예요. 여기서 1등 기업은 누구지? 삼성전자네. 반도체 기반이구나. 대부분 반도체고 그 아래에 AI도 있고 이커머스도 있고 2차 전지도 있고 뭐 자동차 회사도 있구나. 이 국가는 반도체가 굉장히 세고 철강 조선도 굉장히 좋고 2차 전지와 AI 쪽도 최근에 많이 떴구나. 로봇도 되게 괜찮네. 이런 식으로 이 구성 종목들을 보면요. 대충 이 나라의 산업 생태계가 어떠한 수준인지 산업 구조는 어떻게 짜여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시장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MSCI 평가 기준에서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시가총액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여기서 경계하는 거는 일시적으로 시가총액이 펌핑되는 거를 여기다 포함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 코로나 백신 혹은 뭐 치료제 이런 걸로 테마로 올라갔던 애들은 여기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혹은 들어갔다가 튕겨져 나온 애들이 있어요. 그러한 정화 작업을 하는 거를 리밸런싱이고요. 1년에 4번을 하기 때문에 잠깐 들어왔다가 반짝하고 나가는 애들은 길어야 3개월 버팁니다. 그래서 여튼 지금 MSCI 코리아에 1위 삼성전자 있고 그 아래로 오하이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미 에코프로비엠이나 이런 기업들은 포함되어 있고요. 포스코 홀딩스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웬만한 기업들 있죠. 대기업이다, 중견기업이다 하는 애들 다 여기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새로 진입하려고 하는 애들이 에코프로, 금양, 코스모 신소재, KT,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잖아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 일각에서는 이 중 몇 종목은 최근 너무 많이 상승을 해서 이게 반짝 상승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품는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웃긴 건 이건 지금 MSCI 쪽에서 그러니까 몰건 스탠리 쪽에서 직접적으로 너네 이러다가 불발될 수 있어 라고 주의를 준 게 아니고요. 이러한 매크로 지표, 매크로 지수 편익 여부를 분석하고 공부하시는 분들께서 연구원들이 말한 그런 의견입니다. 근데 실제로 MSCI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는 시가총액과 유동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요. 물론 단기 급등 종목에 MSCI 편입이 됐다가 그 다음번에 바로 퇴출되고 이러한 현상들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단기 급등 종목 제외 조건이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준이 되게 두루뭉실하단 말이죠. 4월 말까지 일정 수준 이하에 일정 수준이 얼마인지도 모르겠고요. 편입 가능 주가도 62만원 내외로 추정하는 거고요. 65만원을 상회하면 편입 실패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추정 가능성. 이거 기간도 되게 애매합니다. 기간도 4월 19일 이후로 잡을지 아니면 그 전부터 지금까지를 쭉 잡을지.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 저한테 이거 물어보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때는 에코프로가 아니라 코스모 신소재 케이스에서
그럼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냐 이걸 물어보셨는데 제가 그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못 드린 거가 좀 마음이 불편했는데 그게 어쩔 수 없는 게 이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요 단기 주가 상승폭이 과도한 경우에 MSCI에 포함되기 어렵다라는 것도 2021년도에 신설된 규정이고요.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이 편입에 실패한 종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추상적인 거예요. 야, 단기 급등 종목들은 MSCI에 반영시키지 마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그 단기 급등의 기준치와 기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되게 모호해요. 기준도 모호하고 아직까지 이걸 실패한 케이스도 없고 케이스 스터디가 완전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뭐 전제하에 뭐 가능성이 추정하여 해서 뭐 실패한다라고 하면 되게 큰 논리적 비약이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자극적으로 기사 좀 쓰지 말고요. 이런 거 보고 괜히 좀 흔들리지 좀 마시고요. 이런 거 말고 뭐 스스로의 어떤 판단, 밸류에이션 판단 근거가 흔들렸거나 아니면 뭐 차트적으로 흔들렸거나 뭐 다른 근거면 모르겠는데 이러한 기사들을 보고 괜히 막 65만 원 벽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없는 기사라는 그런 내용도 아니라는 거를 전달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이트는 MSCI 사이트입니다. 지금까지는 뭐 기사 내용에 대한 얘기들 제가 직접 정리한 내용들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그냥 홈페이지 구경이에요. 그냥 인터넷에 www.msci.com 치고 아웃 솔루션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마음 아픈 거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이머징 마켓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독적으로 이렇게 기입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머징 마켓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들도 이렇게 찾아서 보실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딱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구성 요소들이 뜨고요. 30%가 삼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업은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인 거고요. 그 밑에 이제 SK 하이닉스랑 뭐 SDI랑 LG 케미컬, LG 화학 있고 네이버 있고 포스코 홀딩스 있죠. 여기 들어가 있는 애들 세부 구성 요소를 보면요. 전체 103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쭉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포스코 케미칼도 있고 지 이름 바뀌었는데 반영 안 해놨네. 그러니까 웬만한 아는 종목들 다 있어요. 여기 뾰루룩 있습니다. 요 아래에 있는 애들이 이제 쫓겨나기 직전인 거죠. 그래서 SD 바이오 센서랑 SL이랑 롯데 쇼핑 얘네가 요번에 쫓겨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종목 4종목 정도 퇴출시키고 3, 4종목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래 말했던 에코프로, 금양, 코스모 신소재, KT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요번 5월달 거에서는 이 5종목이 한꺼번에 들어온 것보다는 한 3, 4종목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구성 요소들을 찾아볼 수가 있고요. 사실 제가 외국인이 된 입장에서 말레이시아 이렇게 클릭해서 보면 이렇게 눌러봤을 때 퍼블릭 뱅킹 다 뱅킹이네. 얘네는 은행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구나. 알루미늄 보이고 케미컬 보이고 가스 보이고 대충 그 나라의 산업 구도를 알 수 있는 게 MSCI입니다. 이런 목적이에요. 물론 여기 포함되면 패시브 자금이 훨씬 더 잘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거는 확실한데 사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의견이 반반인 게요. 모든 권리와 수혜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만큼 외국인 자금이 더 패시브로 많이 들어올 수 있는 회사가 되는 만큼 더 많은 감시를 받게 될 거고요. 경영진 입장에선 조금 더 많이 까다로워질 수 있어요. 물론 그게 주주 입장에서는 득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MSCI 코리아 인덱스 관련된 리포트입니다. 이것도 MSCI 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이고요. 지난 08년대부터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퍼포먼스를 좀 누적해서 보면요. 확실히 MSCI 이머징 마켓 대비해서는 훨씬 더 아웃퍼폼하는 건 맞아요. 특히나 2020년도엔 굉장히 아웃퍼폼을 했고 선진국들이 이 하늘세선이거든요. 걔네 수준까지 찔렀었는데 그 이후로 쭉 떨어졌죠. 여기서의 차이점을 느껴보면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이머징 마켓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를 때 힘 되게 좋아요. 근데 떨어질 때 이게 좀 맥없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방 지지가 굉장히 약하다는 느낌을 굉장히 오랫동안 받고 있고 지난 10년, 20년 차트를 계속 복귀해서 쭉 보시면요. 느낄 수 있는 게 오를 때는 진짜 힘 좋습니다. 근데 떨어질 때 그렇게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폭발력은 굉장히 좋은 산업 구조긴 한데 맷집이 조금 약한 구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히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 구조를 평가를 하자면 아까 보셨다시피 30%를 삼전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와 반대로 미국의 경우를 볼까요? 이런 식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인 애플이 7%이고요. 그 아래에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아마존, 엔비디아 쭈루룩 해가지고 아래 수많은 종목들이 구성되어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맷집이 세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고질적인 문제점인 것 같고, 전 여기서도 조금 더 희망적인 생각을 가져본다면 최근 부각되고 있는 2차 전지 산업의 부흥, 그와 같이 로봇 산업도 떴었고 AI도 반짝 떴었는데 어떤 종목이어도 괜찮고요. 일론 머스크 같은 또라이가 한국에서 나와도 좋고요. 삼성전자의 자리를 빼앗으라는 건 아니고요. 제2의 반도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제2의 무언가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가지고 우리 산업이 조금 더 단단해지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잘 분포되어 있고 잘 펼쳐진 산업일수록 더 강할 거고요. 지금처럼 한 섹터에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자꾸 와서 공매도로 장난치고 그런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봤던 요 사이트들 링크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설명란에다가 링크 첨부해 두고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로 마무리 짓겠습니다.